안녕하세요. 국어 지식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국어와 국어의 꾹꾹쌤입니다. 자, 우리가 어휘력 기르기 한자성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2주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영상 1주차 영상 먼저 복습하세요. 자, 오늘은 2주차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좀 적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만만치 않죠. 자, 꾸준하게 익혀 나갑시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자, 61번 교주곳을 교칙에 얽매여 변통할 줄 모르는 소견머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어휘도 공부합시다. 변통, 형편과 경우에 따라서 이를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함. 변통입니다. 그럼 변통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소견머리, 소견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럼 소견은 뭐냐?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을 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견머리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교주곳을 교칙에 얽매여 변통할 줄 모르는 소견머리. 62. 교학상장.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자,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또 배웁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배우고요. 서로 도움이 되겠죠. 윈윈. 63. 구사일생 9번 죽을 뻔하다가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루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기사회생이 있겠죠. 예문. 그는 징용에 끌려갔다가 광복이 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64. 구상유치. 입에서 아직 젖비린내가 남 언행이 매우 유치함. 65. 구우일모. 우자는 소우자입니다. 9마리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루는 말입니다. 예문.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친일 행위의 단적인 예에 불과한 것이며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많은 것 중에 극히 적은 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우일모. 66. 구절양장. 9번 꺾인 양의 창자, 꼬불꼬불한 험한 산길을 가리킬 때 구절양장이라는 한자성어를 사용합니다. 67. 군계일학. 군자가 무리군자예요. 개자는 닭개자고요. 자, 그래서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군계일학. 뭐 비슷한 한자성어로 낭중지추가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 낭중지추, 군계일학. 자, 또는 백미이라는 한자성어도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8. 군웅할거. 여러 영웅이 각기 한 지방씩 차지하고 위세를 부림. 군웅. 자, 군자가 아까 군계일학 할 때 군자하고 똑같죠? 군자는 무리군자입니다. 여러 영웅이 각기 한 지방씩 차지하고 위세를 부림. 군웅할거. 69. 권불10년.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 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 비슷한 한자성어로 화무11롱. 화무11롱은 꽃도 열흘 붉은 꽃 없다. 자, 영원하지 않다. 예문. 전직 대통령들이 푸른 수의를 입고, 자, 푸른 수의는 자, 이젠 교도소에서 입는 옷이죠. 푸른 수의를 입고 있는 꼴이 권불10년이라는 말을 더욱 실감나게 한다. 70.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함. 착한 행실을 널리 권장하고 악한 행실을 벌줄 때 사용합니다. 자, 우리 고전 소설에 권선징악적인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소설들이 있는데요. 자,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여 지은 소설을 권선징악 소설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흥부전,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따위의 고전 소설과 신소설이 대개 이에 속합니다. 참고로 신소설은 개화기 때 소설을 얘기해요. 71. 권토중래.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패자가 힘을 돌이켜 전력으로 다시 쳐들어옴. 권토중래. 72. 극악무도.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도리에 완전히 어긋나 있음. 극악무도한 거죠.
악하고 도리에 어긋난다. 극악무도. 73. 근묵자흑.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쉽게 그 나쁨에 물들기 쉽다. 근자가 가까울 근자예요.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쉽게 그 나쁨에 물들기 쉽다. 비슷한 한자성어로 근주자적이 있습니다.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개지죠. 예문. 승적을 박탈당한 사람을 받을 수 없으니 그리 알고 법은 수자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요. 금묵자흑이라고. 물들기 쉽다. 74. 금과 옥주.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 금과 옥주. 금난지게. 마음이 서로 맞고 교분이 두터운 우정을 금난지게라고 합니다. 76. 금상첨화. 금자는 비단금자예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반대말은 설상가상.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온다는 얘기인데 안 좋은 상황이 겹치는,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을 얘기할 때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금상첨화는 좋은 거 위에 좋은 게 더해지는 거고. 예문. 맹인에게는 살결이 고우면 그것으로 미인의 자격은 충분했다. 맑고 정답고 고운 음성은 금상첨화라 할 수 있었다. 77. 금석지감. 지금과 옛날의 차이가 너무 심하여 생기는 느낌. 금석지감. 격세지감과도 의미가 조금 통하겠네요. 금석지감. 지금과 옛날의 차이가 심해. 78. 금의야행. 금자는 비단금자입니다. 그래서 금의는 비단 옷이에요.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녀. 근데 밤에 돌아다니면 볼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 보람없는 일을 이르는 말. 금의야행. 79. 금의환양. 자, 또 나왔네요. 금의. 비단 옷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문. 정부가 섰을 때에도 강요는 모두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채워졌다. 외국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금이 환향을 뜻했던 것이다. 출세에서 돌아옵니다. 금의 환향. 80. 기고만장. 기운이 뻗쳐 만장의 이름.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려서 기세가 대단하다. 농민군들은 황토제에서, 자, 황토제는 지명이겠죠. 이게 제자로 끝나는 거는 무슨 고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황토제에서 이긴 것만 가지고 기고만장이었으나 조정군에서 도망쳐온 병사들 이야기를 들어본 두령들은 모두 속으로 고개를 젓고 있었다. 기고만장. 일이 마음먹은 바대로 잘 풀려서 기세가 대단할 때 사용하는 한자성어 기고만장. 81. 기사회생. 이 기사회생은 우리가 앞에서 한 구사일생과 비슷하죠.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강씨는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물론 누구도 그의 기사회생을 기대하지는 못했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기사회생. 비슷한 한자성어로 구사일생. 82. 기우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기자가 말탈 기자입니다. 이게 말탈기. 그래서 우리 태권도 할 때 기마 자세 하잖아요. 자, 그 기. 그러면 기호라고 했으니까 말을 탄 게 아니라 호랑이를 탔죠. 호랑이를 탄 형세.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 자, 요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호지세. 자, 기억이 끝났네요. 기억이 끝나고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난형, 난제. 난자가 어려울 난자예요. 누구를 형이라고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물의 우열을 분간하기 어렵다. 난형, 난제. 비슷한 한자성어로 막상막하, 백중지간. 결승전에서 만난 두 선수는 난형, 난제라 결과를 점치기 어렵다. 실력이 엇비슷하다.
자, 이 남가일몽, 한때의 부귀, 헛된 부귀. 그래서 남가일몽은 이제 꿈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남가일몽, 일장춘몽.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인생 무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헛된 꿈,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한자 성어죠. 남가일몽. 3번, 남부여대. 남자는 짊어져, 여자는 머리에다 이고 가는 그런 모습.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남부여대. 4번, 남상. 큰 강물의 원천도 결국 한 잔의 물에서 시작한다. 사물의 시초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 남상. 5. 낭중지추. 자, 요거는 앞에서 군계일학 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낭자가 주머니 낭자예요. 그래서 배낭 할 때 그 낭중, 주머니 속의 지추, 추는 송곳 추자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속의 송곳.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 있든 재주를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주머니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송곳이 나오기 마련이다. 낭중지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 6. 내우외환. 나라 안팎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릴 때 내우외환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겉센 소리로 나는 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겉센 소리로 굳어진 합성어. 자, 요거는 옛말에 우리 히읗 종성 체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언인데 히읗이 종성으로 오는 그런 체언을 우리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안팎이죠. 이게 안 히읗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박과 이제 합쳐져서 뒤에가 이제 겉센 소리가 됐죠. 그래서 안팎, 표준어입니다. 안팎. 살코기도 마찬가지예요. 살, 히읗, 고기인데, 자, 살코기가 됐죠. 숙해, 암캐, 수컷,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 수퇴지, 수탉나기, 수키와, 수톨적이. 자, 요런 것들은 겉센 소리로 굳어진 합성어가 됩니다. 자, 참고로 공부하면 좋죠. 7. 노기 충천. 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있음. 화가 나. 노기 충천. 8. 노발대발. 몹시 노하여 펄펄 뛰며 성을 냄. 9. 노심초사.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아무 소식이 없어서 우리 고부가, 자, 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라고 해요. 고부가 노심초사를 하고 지내는 중인데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 노심초사. 10. 논공행상. 공의 유무. 자, 공이 있는지 없는지, 큰지 작은지 이거를 가려 각각 알맞은 상을 줌. 논공행상. 11. 누란지세. 누자가 쌓을 누자입니다. 알을 쌓읍니다. 알을 쌓아둔 것처럼 몹시 위태로운 형세. 자,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한자 성어로 풍전등화, 누란지위, 백척간두, 명제경각이 있어요. 자, 참고로 북한에서는 누란지세라고 합니다.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두음법칙과 자음동화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요. 한자음 그대로 사용합니다. 누란지세. 12. 능소능대. 두루두루 능함. 모든 일을 막힘없이 잘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잘해. 50이 넘고 보니 그런대로 정략에도 치세에도 일가를 이뤘을 뿐 아니라 엉클어진 일을 수습하는 데에는 능소능대 그 수완이 알려져 있었다. 자, 니은은 조금 짧았네요. 자, 디귿으로 넘어갑니다. 1. 다기망양. 자, 다자가 많을 다자고요. 기자가 갈림길 기자예요. 그러니까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어버렸다. 진리를 찾기 어려움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자, 비슷한 한자성어로 망양지탄이 있어요. 자, 2. 당금지교. 우정이 쇠붙이를 끊을 만큼 단단함. 3. 단사표음. 요 단사표음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자성어니까 반드시 익혀둬야 됩니다. 대그릇의 박과 표주박의 물. 자, 그래서 청빈의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에 이젠 불평불만하지 않고 만족해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단사표음, 그러니까 소박한 생활과 관련되는 한자 성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단사표음, 비슷한 한자 성어로 단표, 누항. 4. 당구, 풍월. 서당에서 기르는 개가 풍어를 읊는다는 뜻으로 그 분야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짐을 이루는 말, 당구, 풍월.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변형하면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5. 당랑거철. 자, 당랑이 사막이에요. 자, 우리 쿵푸 팬더 보면 거기에 무슨 곤충 하나 나오죠? 그게 사마귀죠. 자, 그래서 사마귀가 거철, 거자는 막을 거, 철은 수레철. 자,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를 막음. 제 분수도 모르고 강적에게 반항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도 모르는 거네요. 6. 대경실색. 깜짝 놀래요. 크게 놀라는 바람에 얼굴빛을 잃어 하얗게 질림. 노파는 어머니의 부어오른 손목을 보더니 대경실색을 하면서 당장 장안에 용한 침쟁이들을 줄줄이 엮어댔지만 깜짝 놀라 얼굴빛을 잃어 하얗게 질림. 대경실색. 7.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루는 말. 그 배우는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고 나이 40에 연기력을 인정받은 대기만성의 전형이다. 8. 도외시. 마음속에 두지 않고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도외시. 예문 봉건시대의 결혼에는 남녀 간의 애정이 도외시되었다. 자, 남녀 간의 사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집안끼리의 어떤 약속이고 어떤 그런 언약입니다. 결혼은 봉건시대, 지금은 아니죠. 도외시, 마음속에 두지 않고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 9. 도청도설. 경솔하게 듣고 경망하게 말을 함. 도청도설. 10. 도탄지고. 자, 도탄이라는 말 사극 같은 데 보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도탄, 흙탕물과 숯불, 몹시 곤란하고 고통스러움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한자성어입니다. 도탄지고. 11. 독야 청청.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고가 되는 시가 있어요. 성삼문의 사육신 중에 하나죠. 성삼문의 이 몸이 죽어가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 낙낙장송은 가지가 축축 늘어지는 큰 소나무예요. 낙낙장송이 되어서 백설이 흰 눈이 만건곤 하늘과 땅에 가득 찰 때 독야 청청 나 홀로 푸르겠다. 다시 말해서 흰 눈이 온 세상 천지를 뒤덮을지라도 나만큼은 그 푸르름을 그대로 간직하겠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지냐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조죠.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와 충성심. 주제는요, 죽어서도 변하지 않은 굳은 절개. 자, 그래서 시에서 나온 백설이 만건곤, 수양대군 세력이 온 세상을 뒤엎을지라도 자기만큼은 단종에 대한 어떤 그런 충절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시조입니다. 사육신 성삼문의 시조예요. 12. 동가홍상. 자, 우리가 뭐 동가홍상이라고 하는데 표준 발음은 동가입니다. 뒤에가 된소리가 돼요. 같은 값이면 동가,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입니다. 동가홍상. 13. 동문서답.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쪽을 대답합니다. 엉뚱하게 대답하죠. 자, 비슷한 한자성어로 문동답서. 동문서답도 유부수지. 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14.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루는 말입니다. 자, 이것도 관련되는 작품 하나 봅시다. 조선 후기 사설 시조입니다. 귓돌이 저귓돌이. 귓돌이. 자, 귓돌이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에엿부다. 에엿부다는 불쌍하다. 가엾다. 저 귓돌이, 귀뚜라미. 많이 보던 구조네요. AA, BA 구조가 초장에 나왔습니다.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구나, 가엾구나, 저 귀뚜라미. 허인 귀뚜라미가 치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작은 소리, 작은 소리는 짧은 소리,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이, 절절이는 마디마디, 마디마디,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내요. 사창, 사창은 비단 바른 얇은 창을 얘기하는데 여인의 방을 얘기합니다. 사창, 여인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자, 귀뚜라미가 울어서 잠을 깨운대요.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지만, 자, 말 못하는 하찮은 벌레지만, 무인동방, 뭐 독수공방하고 비슷하죠. 아무도 없는 혼자 된 방, 무인동방에 내 뜻을 알아주는 것은 그래도 저뿐인가 하노라. 자, 귀뚜라미 뿐인가 하노라. 임과 이별한 여인의 외로움을 귀뚜라미에 의탁하여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긴 소리, 짧은 소리로 마디마디, 절절히 슬프게 오는 귀뚜라미 소리에 대한 청각적 심상의 활용을 통해 깊은 밤, 독수공방하며 짙은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애절하게 환기시키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자, 참고로 환기라는 단어는요,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자, 그런 뜻이에요. 15. 동분서주.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오타네요.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자, 예문 동분서주로 뛰어다니다. 동분서주 애를 쓰다. 16.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꿈.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함. 동상강몽도 비슷합니다. 저들이 지금은 함께 고생하고 있지만 각자 꿍꿍이 속들이 있어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꿈. 17. 동정서벌. 동쪽을 치고 서쪽을 뱀. 여기저기 많은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님. 자, 관련되는 작품 이제 홍길동전이 있는데요. 자, 일부분입니다. 조선 광해군 때 허균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홍길동전. 길동은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 공자와 맹자의 학문이죠.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서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 동쪽 서쪽 정벌하는 거죠.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오래도록 빛내는 것. 자, 요거는 관련되는 한자성어 입신양명, 유방백세, 출장 입상 이런 한자성어가 있겠네요. 장부에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18. 두문불출. 문을 막고 나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집안에만 틀어박힘. 자, 참고 두문동 이야기, 두문동 72현.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후 고려 유신은 고려의 남은 신하들이에요. 그 남은 신하들을 등용하려 하였으나 고려의 유신인 72인은 고려에 충성을 다짐하며 조복을 벗어던지고 대신 초립을 눌러쓰고 새 왕조에 나가지 않았다. 출사하지 않았다. 이성계는 두문동에 들어가 사람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자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다. 두문동 선비들은 단 한 명도 뛰쳐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었고 여기서 두문불출이라는 호사성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집 밖을 안 나가요. 19. 등고잡이. 높은 곳에 오를 때는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 등고잡이. 20. 등한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소리함.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도외시를 했었는데 도외시하고 등한시는 다르죠. 자, 도외시는 머릿속에 그냥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아. 그게 도외시고 등한시는 자,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소리함. 예문 물질에 너무 집착하여 정신을 등한시하여서는 안 된다. 악사들은 그렇게 얼마 동안 그 반음을 등한시하게 된다. 등한시, 소홀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자성어 2주차를 살펴봤습니다. 자, 양이 만만치 않죠? 자, 그래도 꾸준하게 한번 우리 익혀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